두 분 박 대표께서는 이제 어쨌든 첫 번째 TV 토론이 약간의 변주를 줄 수밖에 없는 시발점이 됐고 박성민 이제 박수현 의원께서는 어쨌든 이게 선거 전략상 일단은 한번 전술 변화가 있다. 노 교수님, 이거 두 가지를 합치면 어제 오늘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에 집중 공세를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원과 120원 논란 이런 것도 뭐 내가 할 말은 하고 실제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정치적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돌 교수 분석은 어떠세요? 글쎄 이제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있다든가 이게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나친 자신감의 표현은 또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알지만 일일이 짚을 필요 없이 뭐 원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원재료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120원은 이제 원가가 아니라 원재료비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원가에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뭐 인건비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되는 게 원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익을 붙이면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판매 값이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뭐 기본적인 것들을 나와서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가 그건 뭐 이재명 후보가 그거는 이제 원가라고 했는데 원재료 표현한 것이다 정도 얘기하면 얼마나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굳이 자꾸 고집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 뭐 표현을 잘못했다고 해서 또 뭐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예. 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표현 하나,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거나 예. 아니면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다거나 하면 그걸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다운 그런 모습인 것이지 예.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필요도 없거니와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뭐 태도상으로 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되면 대통령이 된다면 만약에 저런 실수가 있거나 조금 다른 사람들이 비판에 대해서 예. 완전히 오불관원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또 태도 논란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선선하게 원가라고 표현했지만 원재료 얘기하는 것이다. 예, 원두 얘기하는 거다. 예. 예, 호텔 얘기하는 것은 그냥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잘 얘기하셨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순환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 최초에 누가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 수입마저 없어져 버리면 예. 그게 순환이 되겠냐 정도로 웃고 넘어갈 일인데도 그걸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 교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때 옆에 계신 박수현 의원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이 얘기는 그 지적이 좀 뭐 단순 실수니까 바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 자체가 아예 논란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표현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개인적으로 두 가지 다 뭐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저 논란이 시작된 것은 유세 때 이제 한 이야기인데 예. 또 원 출발은 2019년에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 유원지에 이제 불법 영업을 하는 그런 어떤 계곡들을 잘 정비해서 정말 잘 갖추어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닭죽집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익이 너무 적게 나오는 이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좋은 직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여기도 깨끗하게 정비하고 양성화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민을 설득했던 사례를 예. 들었고 또 그것을 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 그때 내가 120원이라고 하는 그 원재료 값을 이제 얘기를 그렇죠. 설사 네. 원가로 그때 잘못 얘기했어도 그때 그 자영업자들께서는 그걸 잘 알아주셨는데 그래 뭐 지금 와서 왜 자꾸 그게 문제가 되지라고 좀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노동일 교수님 말씀대로 뭐 좀 폭넓게 뭐 저는 사실 이런 정책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현장에서의 경험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충분하게 더 좋은 정책을 이렇게 잘 펼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또 한번 설명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뭐 그 말씀도 제가 겸허하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대표님, 근데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커피 원가 120원 논란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지난 토론 때 줄기차게 공격했던 이른바 호텔 경제론 등등에서 본인 스스로 과거에 뭐 무리라면 무리 혹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발언들을 스스로 소환하면서 뭐 나는 설화 리스크가 없다. 정면 돌파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 필요한 할 말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되게 있을까요? 제가 정치 컨설팅을 하니까 이 토론이나 이 정치인들 제가 코칭할 때 제일 먼저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축구공 날라오면 원바운드로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뭐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뭐 공이 날라와도 바로 자기 발 앞에 딱 받아두지만 예. 잘못 그 잡으려고 발 들었다가는 뒤로 빠뜨리거나 아니면 자기 발 맞고 상대방한테 가잖아요. 예. 그럴 때는 뭐 뒤로 물러나서 원바운드로 아하.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여유 있게 하고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120원이라는 말을 계속 고집할 게 그러니까 뭐 일단 그 댓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판기 커피 원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텔 경제학도 그 한계 소비 성향 1로 돌아간다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는데 그건 호텔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 갖고 좀 말꼬리 잡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날 경제 토론이었는데 그저께 토론에서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예. 이재명 후보가 과거부터 하는 얘기를 보면 지역 화폐라든가 재난지원금을 준다거나 맞아요. 이번에 호텔 경제학 얘기도 보면 한국 경제의 문제를 수요 측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가 되면 경기가 살아난다.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지금 30년 그러는데 처음에 일본이 잃어버린 그 10년 들어갈 때 일본도 이게 수요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뭐 상품권 나눠주고 현금 나눠주고 그렇게 했지만 일본 경제가 안 나아진 거예요. 예. 그 뒤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다시 보니까 일본의 지금 경제의 지금 핵심적 문제는 수요 측이 아니라 공급 측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도 혁신도 해야 되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 아베의 세계 하설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 돈다고만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그건 건 안 되는 아니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국 경제의 지금 위기가 그런 무슨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나 무슨 뭐, 예. 뭐 지역에 돈 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규모도 아니고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자금 수요 측에 찾는 거 그런 점이고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사실 뭐 기축통화 발언 얘기처럼 뭐 부채 화폐화 같은 그런 발언 비슷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어서 예. 조금 이게 그 주류 경제학은 아닌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비판을 하면 그 상대방이 잘 몰라서 하는 비판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내용이 취지의 좀 말을 문제가 있고 이재명 후보가 하고 예, 있죠. 그리고 호텔 경제학에 관한 것도 그날 토론에 나왔는데 오늘도 뭐 지역 유세에 가서 그걸 이해 못한 사람은 바보다 이런 얘기까지 유세장에서 했거든요. 맞아요. 그 이 이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더 키우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원재료 값을 얘기한 거다. 그 원두 가격이 그때쯤은 그 정도고 그건 최소 출발하는 그 커피 원두가 그때 그렇다는 거고 거기 뭐 임대료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될 얘기인데 그렇게 됐고 호텔 경제학도 저걸 계속 키워가서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그 여유가 있는데 너무 이거를 좀 본인 실수한 거가 있거나 수정할 게 있으면 그건 좀 다시 검토해보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바운드가 아니라 공이 좀 튀기면 천천히 여론의 뭐 추이를 좀 보고 천천히 한 발 대응해도 뒤로 되는데. 물러나서 원바운드로 받아도 여유가 있죠. 예. 우리 박 대표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노동일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태도가 원바운드로 받은 거 맞죠? 인정하면서 예.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을 제가 또 원바운드로 받아 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박성민 대표님 말씀 반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분석을 하면서 지금 그러한 어떤 한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전체를 잘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예. 이유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 간의 환율 협상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함께 미친 측면이 있는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런 거죠. 어떤 국가 또 경제가 위기였을 때 국가가 사실은 좀 더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의 지출, 투자의 증가를 이뤄내면 그것이 국민 어떤 소득이라는 측면이 나중에는 원래 투입했던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고는 소위 케인즈의 승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 예. 어떻게 토론에서도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지금 승수 이론을 말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렇다라고 답변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승수 이론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박성민 대표 이야기했듯이 호텔 이 순환 구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호텔에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이자 대출 이것으로 수입이 들어간다면이라고 전제를 했다면 예. 사실은 이 한계 뭐 효과 이런 것들은 뭐 그건 극단적인 예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예약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취소했을 경우에 이게 생기냐라고 예. 하는 공격에는 사실 받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전제가 좀 그렇게 그런 됐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자기가 성남도지사, 경기도지사를 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예. 정말 위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소비력, 구매력을 좀 올렸더니 그것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 의한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왜 뭐 요만한 꼬투리를 하고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본질을 흔드냐라고 이렇게 이제 억울하고 이 본질을 더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크게 예. 한번 봐주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저는 뭐 충분하게 뭐 공감할 수 있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